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압축 마지막 부분입니다. 표준 영상 압축 MPEG과 H.26X에 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MPEG과 H.264는 동영상을 압축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영상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영상 압축 기법 MPEG 알고리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EG 알고리즘은 동영상을 압축하는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MPEG 알고리즘의 모태는 H.261인 것입니다. H.261은 ITU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인 것입니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라는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 제정한 표준인 것입니다. ITU에서는 종합정보통신망 즉 ISDN을 이용해서 영상 전화 및 영상 회의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영상 전화 및 영상 회의에서의 데이터량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전화 및 영상 회의를 위한 동영상 압축 표준 방식 H.261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H.261은 MPEG 탄생의 모태 역할을 한 것입니다. H.261 다음에 바로 MPEG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H.261에서는 DCT 변환 부호화와 허프만 부호화를 주로 사용한 것입니다. H.261은 저속의 ISDN 서비스용 영상 전송이 목표인 것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자체가 저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속의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량이 방대한 영상을 전송하고자 한 것입니다.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압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H.261 다음에 MPEG이 탄생한 것입니다. 1988년 국제표준화기관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인 것입니다. ISO와 IEC가 공동으로 JTC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ISO와 IEC가 조인트에서 테크니컬 커뮤니티, 즉 기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테크니컬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의 음성 및 영상의 저장과 검색을 목표로 MPEG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 JTC1 서브커미티 부위원회 2 제2부위원회 산하 워킹그룹 11이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1991년에는 다시 JTC1 서브커미티 부위원회 29 밑에 워킹그룹 11이 다시 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의 워킹그룹 결성을 통해서 MPEG에 관련된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동영상 표준 영상 압축 기법 MPEG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테크놀로지 커뮤니티 1에서는 각각 초당 1메가비트를 전송하는 1메가비트/세크 동영상 압축 기법, 초당 5메가비트를 전송하는 5메가비트/세크에 해당하는 동영상 압축 기법, 또 초당 10메가비트를 전송하는 10메가비트/세크의 동영상 압축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압축률을 높여야지만이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1메가비트/세크 전송을 위한 동영상 압축 기법을 MPEG-1, 5메가비트/세크에 해당되는 동영상 압축 기법을 MPEG-2, 10메가비트/세크에 해당하는 동영상 압축 기법을 MPEG-3로 명명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40메가비트/세크까지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MPEG-1이 끝나고 MPEG-2 설계 과정에서 이미 5메가비트/세크 목표를 넘어선 40메가비트/세크까지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메가비트/세크를 목표로 하는 MPEG-3는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MPEG-2에서 10메가비트/세크를 넘어서는 40메가비트/세크 동영상 압축 기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1992년 MPEG-3는 삭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통 MP3라고 하는 것이 바로 MPEG-3인 것입니다. 음성 압축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에는 MPEG-4가 활동을 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MPEG-4의 주요 목적은 저속 통신망, 즉 느린 통신망에서
영상을 전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망의 속도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압축률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MPEG-4가 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MPEG-7도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MPEG-7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 기반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압축 기법인 MPEG-7에서는 컬러나 또는 텍스처, 색감, 무늬 또는 형상 정보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영상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멜로디로 노래를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MPEG-7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 기반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국제기술위원회 IEC가 조인트해서 각종 위원회, 공동기술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 위원회 산하에 또 전문부위원회 29, 서브 커미티 29를 만들고 그 산하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MPEG 표준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용어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그룹 11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ISO는 국제표준화 기관인 것입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표준화 기관들이 조인트해서 서브 커미티, 부위원회 29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브 커미티 29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워킹그룹 11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워킹그룹이 국제표준화기관 산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 11번 그룹인 것입니다. IEC 역시 ISO와 함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기관인 것입니다.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이라는 국제표준화 기관인 것입니다. JTC 두 개의 기관이 조인트한 것입니다.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MPEG과 H.26X의 용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U라는 표준화 기관을 중심으로 H.26X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H.261에서 H.263, H.264까지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는 H.265도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ISO라는 표준화 기관을 중심으로 MPEG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MPEG-1을 비롯해서 MPEG-2, MPEG-4, MPEG-7, 현재 MPEG-21까지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상 압축 기법 중에서 특히 동영상에 관련된 영상 압축 기법은 H.26X 계열과 MPEG 계열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ITU를 기반으로 발전한 동영상 압축 기법이 H.26X, ISO를 기반으로 발전한 동영상 압축 기법이 MPEG인 것입니다. 물론 그 기반은 JPEG에 있는 것입니다. JPEG, 정지 영상의 표준 영상 압축 기법을 기반으로 H.261, 263, 264, 265까지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JPEG이라는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을 기반으로 MPEG 1, 2, 4, 7, 21까지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 표준 영상 압축 기법은 크게 MPEG 계열과 H.26X 계열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MPEG 계열은 방송용, H.26X 계열은 CCTV용, 영상 전송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MPEG-1은 저장 미디어용 영상 코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CD에 동영상을 저장할 때 MPEG-1 코덱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MPEG-2는 디지털 TV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덱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TV로 전면 개편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하고 있는 디지털 TV에서는 MPEG-2라는 코덱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MPEG-4, MPEG-7도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MPEG-4는 멀티미디어 응용에 관한 표준인 것입니다. MPEG-7은 내용 기반 정보 검색이 가능한 동영상 압축 코덱인 것입니다. H.261, 262, 263, 264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체에서는 대부분 H.264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H.261, 262, 263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H.264, 최근에는 H.265가 제정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H.264의 주요 용도는 CCTV 영상 전송 코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CCTV에서는 영상 전송을 목표로 H.264를 이용해서 영상을 압축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용의 코덱으로서도 H.264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CCTV용 H.264, 방송용 MPEG-2,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표준 동영상 압축 기법 MPEG 문서에 관련된 오버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EG은 모션 픽처 엑스포트 그룹의 약어인 것입니다. 모션 픽처 엑스포트 그룹 MPEG인 것입니다. 또는 무빙 픽처 엑스포트 그룹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션 픽처, 무빙 픽처 모두 동영상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동영상 압축을 위해서 모인 전문가 그룹 이름을 동영상 압축 기법의 이름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MPEG이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나 오디오, 즉 동영상과 음성을 컴프레션, 압축하고 또 트랜스미션, 전송하고 디컴프레션, 압축을 푸는 표준 영상 스킴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영상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ISO, IEC가 조인트에서 MPEG을 제정하게 되는데 문서 번호로는 11172인 것입니다. 우리는 MPEG-1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ISO, IEC가 만든 문서 번호 13818은 우리가 MPEG-2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MPEG 부분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트 1은 시스템 구성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파트 2가 비디오, 즉 동영상 압축에 관련된 부분, 파트 3가 오디오, 음성 압축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동영상 표준 영상 압축 기법 MPEG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 간 DPCM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PCM은 Differential Coding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차분 부호화인 것입니다. 프레임 간 차분 부호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는 항상 여러 개의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당 보통 30프레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 1인 것입니다. 프레임 2인 것입니다. 프레임 2를 프레임 1을 이용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 부호화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2에서 프레임 1을 빼면 배경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사자만 나타날 것입니다. 배경 부분에 데이터가 없어진 것입니다. 데이터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프레임을 이용해서 프레임 2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 프레임과 프레임 1을 더하면 프레임 2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 2에서 프레임 1을 뺀 것이 예측 프레임이기 때문에 예측 프레임과 프레임 1을 더하면 프레임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간의 차분 부호화 방식을 일명 DPC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PCM에서 이 데이터 폭발 현상과 움직임 보상, 모션 컴펜세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프레임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에서 첫 번째 프레임을 빼면 이와 같은 예측 프레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2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프레임이 오히려 프레임 2보다 데이터량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데이터 폭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움직임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데이터 폭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프레임 2를 예측하는 방법은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 움직임 물체가 X방향으로 얼마만큼, Y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만 기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로 예측하면 되는 것입니다. X방향의 이동량과 Y방향의 이동량을 기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전송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움직임 벡터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 움직임 물체를 X방향으로 이동시키고 Y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두 번째 프레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움직임 물체가 있는 경우에 프레임을 예측하는 방법은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프레임 2를 프레임 1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2를 프레임 1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법으로서는 DPCM, 즉 차분 부호화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 2에서 프레임 1을 빼는 것입니다.
나무 부분은 배경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같은 움직임 물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2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레임 2를 프레임 1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경우 차분 보아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움직임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만 기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레임 1과 프레임 2를 비교해서 움직임 물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디텍션, 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탐지를 할 때 매크로 블록 단위로 탐지하는 것입니다. 16 x 16 매크로 블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더 큰 매크로 블록 32, 32 매크로 블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더 작은 매크로 블록 8 x 8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6 x 16 매크로 블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록 단위로 프레임 1에 존재하는 블록이 프레임 2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디텍션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블록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위치만 변했을 경우 움직임 벡터로 기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매크로 블록 단위로 움직임 물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탐색한 후에 움직임 벡터로 기술하는 방식이 프레임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 내 특정 블록이 이전 프레임 내 특정 블록과 일치하는 경우 현재 프레임의 블록 위치와 이전 프레임 내 블록 위치의 변의 차이, 즉 움직임 벡터만 기술하고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MPEG에서의 움직임 예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예측은 모션 에스티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존재하는 블록이 이전 프레임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경우 블록 간의 위치 차이를 예측하는 것을 모션 에스티메이션, 움직임 예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예측 결과는 움직임 벡터, 즉 모션 벡터로 표현될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존재하는 블록인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에서 존재하는 동일한 블록인 것입니다. 동일한 블록이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에 존재하는 데 위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블록이 현재 화면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예측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션 벡터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블록의 첫 번째 하소점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특정 다른 하소점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X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X1에서 X2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또 Y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Y1에서 Y2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션 벡터를 구함으로 인해서 특정 블록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 예측과 움직임 벡터, 즉 모션 에스티메이션과 모션 벡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프레임인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인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 프레임인 것입니다. 참조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특정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에 존재하는 특정 블록이 동일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칭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레임의 특정 블록은 이전 프레임의 특정 블록과 동일한데 그 위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차이는 X방향으로 U만큼, Y방향으로 V만큼 이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X방향으로 U만큼, Y방향으로 V만큼 이동하면 현재 프레임에서의 블록과 동일한 블록이 이전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션 벡터가 UV가 되는 것입니다. X방향으로의 변의, Y방향으로의 변의, UV가 모션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 보상, 모션 컴펜세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레임인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인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이전 프레임을 이용해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디퍼런셜 코딩, 즉 차분 보아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부분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임 물체 강아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블록이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 두 마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데이터량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데이터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움직임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차분 부호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움직임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움직임 벡터를 먼저 산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의 강아지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의 강아지의 위치인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의 동일 블록 강아지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X방향으로 U만큼, Y방향으로 V만큼 이동하면 동일한 블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면 항상 강아지의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움직임 보상을 적용한 이후에 차분 부호를 적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레임인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인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을 현재 프레임에서 그냥 빼질 않고 움직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움직임 벡터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U만큼, 아래쪽 Y방향으로 V만큼 이동하면 원 안에 있는 강아지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보상한 것입니다. 움직임을 보상한 것입니다. 움직임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움직임을 보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을 빼면 모든 부분이 전부 오브젝트가 0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영상에서 동일한 영상을 빼기 때문에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량이 축소된 것입니다. 단순히 움직임 벡터 UV만 기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을 이용해서 현재 프레임을 예측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만 기술한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 UV이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에서 오른쪽으로 U만큼, 아래쪽으로 V만큼 이동하면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현재 프레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만으로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션 컴펜세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레임인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인 것입니다. 움직임 물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단순하게 TPCM, 즉 차분 부호를 적용하면 FT에서 이전 프레임 FT-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래의 데이터보다 더 많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익스플로전, 데이터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폭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임 보상, 즉 모션 컴펜세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을 모션 컴펜세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간의 모션 벡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물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한 후에 블록 단위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 블록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계산해서 모션 벡터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션 벡터 값을 이용해서 이전 프레임을 현재 프레임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움직임만큼 다시 역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보상된 프레임인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움직임 보상된 프레임을 빼면 그 차분 데이터는 굉장히 적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분 프레임과 모션 벡터 두 개로 같이 표현하면 현재 프레임을 이전 프레임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팩에서의 GOP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P는 그룹 오브 픽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픽처들의 그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엠팩에서는 다양한 픽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픽처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엠팩은 JPEG에서의 압축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내에서의 압축, 하나의 프레임 내에서의 압축은 JPEG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법, JPEG 압축 기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MPEG은 동영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레임 간의 중복성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상간도를 이용해서 프레임 간의 중복성을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 모션 벡터, 모션 컴펜세이션, 그리고
차분 보호화 기법인 것입니다. 엠팩에서는 3개의 픽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트라 픽처, I 픽처, predicted 픽처, 예측 픽처, P 픽처, bidirectional 픽처, 양방향 픽처, B 픽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픽처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의 픽처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GOP, 그룹 오브 픽처인 것입니다.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픽처는 보통 12픽처 또는 15픽처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15픽처로 구성된 그룹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P 구조에서 항상 I 픽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I 픽처, B 픽처, B 픽처, IBB, PBB, PBB, PBB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음 B 픽처로 끝나고 다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다시 I 픽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엠팩에서의 GOP 구조에서 첫 번째 픽처는 I 픽처인 것입니다. 다음 BB가 나오고 PBB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15개의 픽처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 경우인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3개의 픽처 PBB를 빼면 12개의 픽처가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엠팩에서는 I 픽처, P 픽처, B 픽처 3가지의 픽처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개의 프레임이 촬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프레임을 각각 서로 다른 압축 방식으로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I 픽처로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B 픽처로, 세 번째 프레임 역시 B 픽처로, 네 번째 프레임은 P 픽처로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15프레임으로 구성된 GOP 구조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12프레임, 12프레임의 GOP 구조도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엠팩 설계자가 선택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엠팩에서의 i픽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픽처는 인트라 픽처로서 내부 픽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프레임 간의 압축이 아니라 프레임 내, 프레임 내부에서의 압축 방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i픽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i픽처에서는 시간적 상관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프레임을 i픽처로 압축할 경우에 JPEG과 유사한 방법으로 압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JPEG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i픽처는 프레임 그 자체를 하나의 정지 영상으로 생각하고 JPEG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i픽처는 에러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GOP가 끝나는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GOP 구조가 12픽처로 구성된 경우 12픽처를 주기로 항상 i픽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IBB, PBB, PBB 한 그룹이 끝나면 다시 i픽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그 자체를 정지 영상으로 생각하고 압축한 픽처가 바로 i픽처이기 때문에 JPEG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축한 픽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i픽처로 압축할 것입니다. 만약에 RGB 영상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YCBCR로 변환할 것입니다. Y에 관해서 압축하고 또 CB에 관해서 압축하고 CR에 관해서 각각 압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압축하는 경우 첫 번째 프레임을 블록 단위로 분할해서 DCT 변환하는 것입니다. DCT 변환한 다음에 양자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자화 테이블인 것입니다. 양자화 DCT 계수가 생성될 것입니다. run length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교류 성분은 항상 스킵과 value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킵은 0이 몇 번 반복되느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value 앞에 나오는 0의 개수, 스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run length 코딩한 것은 다시 허프만 코딩 되는 것입니다. JPEG과 동일한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은 variable length 코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딩되는 코드의 길이가 베리어블 가변이라는 것입니다. 빈도수가 많은 것은 더 적은 비트로 코딩하고 빈도수가 적은 것은 더 많은 비트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명 베리어블 랭스 코딩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할 경우에 허프만 테이블을 이용할 것입니다. 압축 영상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압축 영상이 곧 i픽처가 되는 것입니다. 엠팩에서의 p픽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픽처는 predicted picture, 즉 예측 픽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전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을 기준으로 현재 프레임을 예측해서 생성되는 압축 영상이 곧 p픽처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시간적 상관성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모션 컴펜세이션 기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전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순방향 예측 보호와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후의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역방향 예측 보호와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p픽처를 생성하는 과정은 현재 프레임을 이전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순방향 예측 보호와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픽처를 생성할 때는 항상 기준 프레임을 이전의 i픽처 또는 p픽처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 보상 기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움직임 보상 기법을 적용한 다음에 현재 프레임과 기준 프레임과의 오차 신호를 구할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을 빼는 것입니다. 차분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차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오차 신호는 JPEG과 동일하게 압축될 것입니다. p픽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움직임 예측 기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또 움직임 보상 기법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움직임 예측에 의해서 생성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해서 움직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예측과 움직임 보상은 특정 블록 단위로 수행될 것입니다. 기준 영상과 움직임 보상된 영상과의 차이, 차분 코딩한 결과는 그 오차 신호는 JPEG과 동일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p픽처로 압축한 결과는 모션 벡터와 오차 신호를 보호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p픽처로 압축하는 과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알아볼 것입니다. 엠팩에서의 b픽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디렉셔널 픽처인 것입니다. 쌍방향 픽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b픽처를 일명 쌍방향 예측 보호와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프레임을 기준으로 예측하고 또 미래 프레임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과거 프레임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순방향 프레임 간 예측 보호와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과 과거 프레임과의 차와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로부터 미래 영상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과 미래 프레임과의 차와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일명 역방향 프레임 간 예측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디렉셔널 픽처, 즉 b픽처를 생성할 때는 순방향 예측도 사용하고 역방향 예측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프레임과 미래 프레임 모두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i픽처와 p픽처 또는 p픽처와 p픽처 사이에 들어가는 픽처인 것입니다. GOP 구조에서 IBB, PBB, PBB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b픽처는 i픽처와 p픽처 그리고 또는 p픽처와 p픽처 사이에 들어가는 픽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i픽처와 p픽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픽처, 즉 바이너리 디렉셔널 픽처에서는 이전의 i픽처, p픽처뿐 아니라 이후의 i픽처와 p픽처를 기준으로 쌍방향으로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b픽처는 p픽처와 유사한 방법이지만 기준 프레임을 설정할 때 과거 프레임뿐 아니라 미래 프레임까지도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양 방향으로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MPEG에서의 쌍방향 예측, Bidirectional Prediction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과거 프레임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도 있고 미래 프레임, 미래 영상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미래 프레임이 미리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동영상 내에는 다수의 프레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영상이라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영상이 아닌 것입니다. 미리 다 촬영해 놓은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프레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프레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예측할 경우에 이전 프레임, 이전의 I 또는 P 프레임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현재 프레임으로 보면 이전의 프레임에서 자동차가 X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에서 움직임 물체 자동차가 X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한 것이다 라고 하면 현재 영상을 기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 영상, 미래 프레임으로부터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미래 프레임으로부터 마이너스 X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하면 현재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프레임을 예측할 경우에 이전 프레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후 프레임, 즉 미래 프레임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 모두에서 현재 프레임에 존재하는 블록, 동일 블록을 탐색한 다음 동일 블록이 존재하면 그 동일 블록과의 관계에서 움직임 벡터를 모두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이 곧 B픽처, 쌍방향 예측에 의해서 생성되는 B픽처가 되는 것입니다. 양방향 탐색의 중요성, 과거 영상, 즉 이전 프레임만 대상으로 하는 P픽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양방향, 즉 쌍방향 예측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B픽처가 필요한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인 것입니다. next 프레임, 미래 프레임인 것입니다. previous 프레임, 이전 프레임인 것입니다. 현재, 이후, 이전, 이후 프레임인 것입니다. 과거 프레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현재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블록과 과거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동일한 블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움직임 벡터 산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현재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특정 블록이 미래 프레임 내에 동일한 블록이 중복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래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에서의 움직임 벡터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해서 압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이전 프레임 내에서 특정 블록에 해당하는 동일한 블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션 벡터가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을 빼면 더 많은 오차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양방향 탐색, 즉 쌍방향 탐색의 중요성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주어진 현재 프레임을 P픽처와 B픽처로 압축하는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로 만약에 프레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YCBCR로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밝기 성분, 즉 휘도 성분과 색도 성분으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밝기 성분 그리고 색도 성분 CBCR 각각에 관해서 압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P픽처를 생성할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이 기준 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B픽처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이후 프레임 모두가 기준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과 기준 프레임과의 관계에서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동일 블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 다음 동일 블록이 존재하는 경우 그 위치의 변화에 관련된 변위에 관련된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면 현재 주어진 프레임, 현재 프레임을 움직임 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움직임 보상된 영상에서
기준 프레임 영상을 빼면, 즉 차분 보호를 하면, 디퍼런셜 코딩을 하면 오차 신호, 차분된 신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분된 신호는 JPEG과 동일하게 압축되는 것입니다. DCT한 후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런랭스 코딩 그리고 허프만 코딩을 거쳐서 이러한 오차 영상은 압축되는 것입니다. 압축 영상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P픽처나 B픽처로 압축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압축 영상 결과는 오차를 JPEG 방식으로 압축한 결과와 움직임 벡터가 압축 영상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MPEG에서 사용되고 있는 픽처들의 특성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픽처의 생성 과정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EG에서는 i픽처, P픽처, 그리고 B픽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i픽처는 인트라 픽처인 것입니다. 내부 픽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 간 압축이 아니라 프레임 내 압축에 의해서 생성되는 픽처인 것입니다. 따라서 프레임 내 부호화 영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임을 정지 영상으로 생각하고 압축하는 것입니다. JPEG 압축 기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프레임 간 압축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픽처 그 자체는 독립적으로 압축을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픽처 생성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프레임을 8x8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된 블록은 DCT 변환될 것입니다. DCT 계수들은 양자화 테이블을 이용해서 양자화되는 것입니다. AC 성분과 DC 성분은 각각 런랭스 코딩과 허프만 코딩을 거쳐서 i픽처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P픽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픽처는 프레딕션 픽처, 예측 픽처인 것입니다. 프레임 간 압축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P픽처는 순방향 예측 보호와 영상인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순방향 예측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I 또는 P픽처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16x16 블록을 단위로 모션 벡터, 즉 움직임 벡터와 모션 컴펜세이션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전의 I 또는 P픽처에서 현재 프레임에 존재하는 블록과의 베스트 매칭 블록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블록이 매칭되는 블록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동 물체인 경우에 움직임 벡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보상 후 차분 영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오차 신호인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움직임 보상된 이전 프레임을 뺀 영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분 영상에 대해서는 i픽처에서의 압축 과정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픽처로 압축된 영상의 결과는 오차 신호를 JPEG 방식으로 압축한 결과와 움직임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B픽처, 바이디렉셔널 픽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픽처와 동일한 과정인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와 움직임 보상을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할 경우에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 모두에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향 예측 보호와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 모두를 기준 프레임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픽처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모션 벡터와 모션 컴펜세이션은 P픽처와 동일하게 16x16 블록 단위로 수행될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에 존재하는 블록이 이전 또는 이후에 I 또는 P픽처에 존재하는지 베스트 매칭 블록을 탐색할 것입니다. 만약에 블록이 탐색된다고 한다면 이동 물체를 움직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움직임 보상할 것입니다. 움직임 보상한 후 이전 또는 이후의 프레임과 차분 영상을 산출할 것입니다. 차분 영상에 대해서는 JPEG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P픽처와 B픽처에 보호화된 결과는 차분을 부호한 영상과 움직임 벡터가 될 것입니다.
I'프레임과 P프레임, 그리고 I'프레임, P프레임, B프레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프레임, P프레임, B프레임이라는 용어는 I픽처, P픽처, B픽처라는 용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GOP 구조가 3개의 픽처로 구성되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P, 3개의 픽처로 하나의 그룹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I부터 반복될 것입니다. IPP 형태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I픽처로 압축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P픽처로 압축되는데 P픽처를 만드는 과정은 이전의 I 또는 P를 기준 프레임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I를 기준으로 P픽처를 예측할 것입니다. 다음 P픽처 역시 이전의 I 또는 P를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압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P를 기준으로 현재의 P픽처를 생성할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주어진 프레임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I픽처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P픽처는 이전의 I 또는 P이기 때문에 이전의 I픽처를 기준으로 P픽처를 예측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P픽처는 이전의 I 또는 P이기 때문에 바로 이전의 P픽처를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예측할 것입니다. 다음은 GOP 구조가 6인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룹이 6개의 픽처로 구성되는 경우입니다. IBB, PBB 하나의 그룹인 것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룹이 6개의 픽처로 구성되는 경우 다시 I 픽처로 반복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압축 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픽처는 첫 번째 프레임을 JPEG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압축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프레임은 B픽처로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B픽처는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를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인데 이전의 I는 있지만 이후에 I 또는 P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프레임을 I픽처로 압축한 다음에 I픽처를 생성한 다음에 네 번째 프레임을 먼저 P픽처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P픽처는 이전의 I를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I픽처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전의 I픽처를 기준으로 네 번째 프레임을 P픽처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B픽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I 또는 P와 이후의 I 또는 P, I와 이전의 I와 이후의 P를 기준으로 B픽처를 생성할 것입니다. 다음 B픽처 역시 이전의 I와 이후의 P, I 또는 P를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B픽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B픽처 생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P나 이전의 I는 존재하지만 이후의 I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 3, 4, 5, 6, 7 7번째 프레임을 먼저 I픽처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 이전에 P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에 I 또는 P, I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기준으로,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B픽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B픽처도 이후의 I와 이전의 I 또는 P와 두 개를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B픽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MPEG에서는 프레임들 간 보호와 순서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프레임들의 압축 과정이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PP, P픽처로 압축하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독립적으로 JPEG 방식에 의해서 I픽처로 생성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프레임은 P픽처로 압축하는데 P픽처를 압축할 때의 기준은 이전 I 또는 P라는 기준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I 픽처가 생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I를 기준으로 P를 생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P 픽처를 생성할 때 이전의 I 또는 P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P 픽처를 생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P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의 P를 기준으로 다음 P 픽처를 생성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프레임 역시 P 픽처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P 픽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기준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I 또는 P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P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 프레임을 P 픽처로 압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축 순서가 1, 2, 3, 4번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IPBP로 구성된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독립적으로 JPEG 방식에 의해서 iPicture로 생성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프레임을 B픽처로 압축하는데 B픽처를 압축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I는 있지만 이후에 I 또는 P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B픽처를 압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B픽처도 이전의 I는 있지만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이기 때문에 이후의 P가 아직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B를 생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네 번째 프레임을 P픽처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P픽처로 압축할 때 이전의 P픽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의 I 또는 P를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I를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P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압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B픽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I와 이후의 I 또는 P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B픽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B픽처도 역시 생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의 I픽처와 또는 이후의 I 또는 P픽처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P픽처와 이전의 i픽처를 기준으로 해서 B픽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축 순서, 부호화 순서는 1, 2, 3, 4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MPEG에서의 각각의 프레임의 부호화 순서, 그리고 복호화 순서, 재생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동영상인 것입니다. 촬영된 영상을 압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영상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압축할 것입니다. MPEG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정지 영상으로 생각해서 JPEG 방식으로 그대로 iPicture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픽처는 B픽처로 압축해야 되는데 이전에 I는 있지만 이후에 I 또는 P가 없어서 압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프레임도 B픽처로 압축해야 되는데 이후에 I 또는 P가 없기 때문에 B픽처를 생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두 번째 순서로 네 번째 프레임을 P픽처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B 양단에 I 또는 P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에 I 또는 P를 이용해서 B픽처를 생성할 것입니다. 또 역시 B4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이후에 P를 이용해서 B픽처를 생성할 것입니다. 다음 1, 2, 3, 4 순으로 4개의 프레임을 압축한 것입니다. 다음 5번 프레임을 B픽처로 압축해야 되는데 이전에 I 또는 P는 존재하지만 이후에 I 또는 P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B7 픽처도 생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7번 프레임을 먼저 P픽처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P픽처와 이전, 이후의 P픽처와 이전의 P픽처를 이용해서 B6와 B7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도 역시 B9과 B10보다도 먼저 P8을 먼저 생성할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를 이용해서 B9과 B10을 생성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12, B13보다 먼저 P11을 13번 프레임을 P픽처로 먼저 압축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가 존재하기 때문에 B12와 B13을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호화 순서인 것입니다. 1, 2, 3, 4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5, 6, 7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먼저 P픽처 생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8, 9, 10, 11, 12, 13 순으로 압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압축을 푸는 과정인 것입니다.
iframe은 독립적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복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i1 픽처를 압축을 푸는 것입니다. 다음 B3 픽처를 풀기 위해서는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B 픽처를 생성할 때 기준 프레임으로 이전의 I 또는 P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의 I 또는 P가 존재하지 않으면 B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P가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네 번째 P 픽처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에 I 또는 P가 존재하면 다음 B3와 B4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부호와 순서와 동일한 것입니다. 1번 압축 풀고 2번 압축 풀고 3번, 4번 압축 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의해서 P5를 먼저 압축을 풀 것입니다. 복호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사이에 있는 B6와 B7을 6번, 7번 순으로 압축을 풀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P8을 먼저 풀고 그 사이에 B픽처 두 개를 푸는 것입니다. P11, P11을 먼저 풀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B픽처 두 개를 압축을 푸는 것입니다. 부호와 순서, 복호와 순서 모두 순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생, 영생 순서는 재생은 그대로 첫 번째 주어진 순서대로 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13번까지 압축을 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존재하는 순서대로 재생을 해야지 원래 주어진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표준 영상 압축 기법 MPEG과 관련된 기술 문서의 내용 일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PEG을 이용한 비디오의 컴프레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동영상의 압축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압축한다는 것은 뭔가 remove,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redundancy, 중복성, 존재하는 중복성을 제거한다는 것이 결국은 동영상, 비디오를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spectral redundancy, 주파수 성분의 측면에서의 중복성, spatial redundancy, 공간 영역에서의 중복성, temporal redundancy, 시간 영역,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중복성, 하소 간의 statistical redundancy,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이 곧 비디오를, 동영상을 MPEG으로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RGB 컬러 영상이 준비된 것입니다. MPEG으로 압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YCBCR로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Y 밝기 성분과 CBCR 색도 성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MPEG으로 압축할 것입니다. 블록 단위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8x8 블록으로 분할할 것입니다.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DCT 변환하는 것입니다. DCT 변환하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각각의 계수들을 양좌 테이블로 퀀타이제이션, 양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꾸기 위해서 지그재그 스캔을 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한 결과는 허프만 코딩과 런랭스 코딩을 통해서 압축될 것입니다. 모든 블록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체 영상에 대해서 압축이 완성되면 하나의 픽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I 픽처가 생성될 수도 있고 B 픽처, B 픽처 또는 P 픽처가 생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성 순서는 I 픽처를 먼저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P 픽처 생성하는 것입니다. I 픽처와 P 픽처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B 픽처 두 개를 다음 단계에서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MPEG에서 사용되고 있는 DC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Discrete Cosine Transform과 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Forward Discrete Cosine Transform은 공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트랜스폼인 것입니다. 역으로 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은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를 다시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로 변환하는 트랜스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2차원 변환을 수행할 것입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2차원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전처리 과정으로서 레벨 시프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기술 문서에서는 제로 시프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레벨 시프트, 제로 시프트 모두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P를 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가 12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표준 영상에서 P는 8인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그레이 레벨 데이터는 0에서 2의 8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55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 0에서 255의 값을 갖는 것을 마이너스 2의 P-1승, P가 8이기 때문에 2의 7승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의 값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0에서 255까지의 영상 데이터를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의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것을 제로 시프트 또는 레벨 시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벨 시프트된 영상은 8x8 블록으로 분할될 것입니다. MPEG은 항상 블록 단위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8x8 블록으로 분할돼서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될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에 관련된 정의식인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인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 fx, y를 주파수 영역의 영상 데이터 fuv로 변환하는 정의식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데이터에 2차원이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를 2번 곱해주는 것입니다. x 방향과 관련된 코사인 함수, y 방향과 관련된 코사인 함수를 곱해주고 시그마를 통해서 적분하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적분인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데이터가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슬라이드에서 후리에 트랜스폼과 비교해서 유도한 수식인 것입니다. 인버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은 역으로 연산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 2차원 영상 데이터 FUV를 공간 영역의 데이터 FXY로 변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DCT와 레벨 시프트, 제로 시프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상 압축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상 압축 분야에서는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DCT나 FFT는 유사한 연산인 것입니다. 모두 시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그러나 DCT를 이용하면 더 적은 개수들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시간 영역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x가 0일 때 y는 0인 것입니다. x가 1일 때 y는 8인 것입니다. x가 2일 때 y는 16, x값에 8을 곱하면 y값이 되는 것입니다. x가 3일 때 y는 24, x가 8일 때 y는 64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입력 데이터를 한 번은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또 한 번은 코사인 트랜스폼을 할 것입니다. 후리에 트랜스폼한 결과인 것입니다. 코사인 트랜스폼한 결과인 것입니다.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코사인 트랜스폼이 후리에 트랜스폼의 결과보다 직류 성분과 저주파 성분은 더 크고 고주파 성분은 더 작은 값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코사인 트랜스폼을 사용한 결과가 에너지가 더 직류 성분 및 저주파 성분 쪽으로 밀집된다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은 매우 작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값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후리에 트랜스폼한 결과에서도 고주파 성분은 직류 성분이나 저주파 성분보다 비교적 적지만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값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결과 모두에서 마지막 4개의 데이터를 영상을 압축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0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것입니다. 데이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0으로 처리한 결과를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하고 또 인버스 코사인 트랜스폼을 할 것입니다. 시간 영역의 데이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부 손실된 주파수 성분을 역 코사인 트랜스폼 또 역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얻은 시간 영역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그래프로 그린 결과인 것입니다. 후리에 트랜스폼한 결과에서 마지막 4개의 데이터를 손실시키면 원래의 데이터와 차이가 큰 것입니다. 원래의 데이터는 직선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손실시킨 데이터는 왜곡된 직선의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의 데이터와 차이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코사인 트랜스폼한 결과에서 일부 데이터를 손실하더라도 원래의 데이터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주파 성분적으로 에너지 밀집이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DCT를 사용하면 고주파 성분을 0으로 처리하더라도 원래의 데이터가 왜곡되지 않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상 압축, JPEG이나 MPEG에서는 후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하지 않고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과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T, 즉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은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의 컷다운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후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코사인과 사인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사인 트랜스폼에서는 코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을 사용하는 후리에 트랜스폼의 컷다운 버전이 사인 함수만 사용하는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라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에서는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에서의 리얼 파트, 실수부만 취하는 것입니다. 코사인 플러스 J사인에서 코사인은 실수부에 존재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J사인, 허수부에 존재하는 함수는 사인인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DCT 연산 결과를 얻기 때문에 FFT의 리얼 파트만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FFT보다 더 심플러, 계산이 단순할 것입니다. 리얼 파트만 처리하기 때문에 더 단순한 것입니다. FFT에서는 복소수 함수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컴프레션 부분, 즉 영상 멀티미디어 컴프레션 부분, 영상 압축 분야에서는 DCT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JPEG이나 MPEG에서는 일반적으로 DCT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MPEG에서 사용되고 있는 퀀타이제이션과 디퀀타이제이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타이제이션 과정이라는 것은 주어진 주파수 영역의 영상 데이터를 양자와 테이블로 나누어주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데이터를 퀀타이제이션 테이블, 양자와 테이블로 나눠준 다음에 그 결과를 라운드 반올림하면 결국은 양자화된 데이터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디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역연산인 것입니다. 양자화된 데이터에 양자화 테이블을 곱해주는 것을 디퀀타이제이션 역양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루미넌스 부분, 밝기 부분에 적용되는 양자화 테이블과 색차 성분에 적용되는 크로미넌스 양자화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화 테이블들은 표준 영상 압축 기법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화 테이블을 꼭 표준 영상 압축 기법에서 제공되고 있는 테이블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은 항상 디폴트가 아닌 것입니다. 응용 분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 테이블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MPEG 설계자가 퀀타이제이션 테이블도 자신에 맞게, 자신의 응용 분야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양자화 테이블에서 값들은 1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화와 역양자화 과정 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데이터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는
A by A 블록으로 분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블록의 영상 데이터인 것입니다. F, X, Y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인 것입니다. 압축하기 위해서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데이터가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될 것입니다. 직류 성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고주파 성분은 비교적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양자화 테이블을 이용해서 양자화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파수 성분의 계수값들을 양자화 테이블의 계수값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은 대부분 0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직류 성분과 일부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 성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축소된 것입니다. 영상이 압축된 것입니다. 다시 인버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통해서 공간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원래 영상 데이터와 DCT 변환을 통해서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역 DCT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영상 블록과는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자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들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상 블록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러 값인 것입니다. 각 하소 단위로 뺀 값입니다. 79에서 74를 빼면 5라는 오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하소인 경우에는 오차 에러가 0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차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MPEG에서의 인트라프레임 컴프레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프레임, i프레임, i픽처 생성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픽처를 생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비디오, 동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동영상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정 프레임을 대상으로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DCT 변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수행하면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에 양자화 테이블을 적용해서 양자화하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 일부가 손실될 것입니다. 양자화가 적용된 데이터는 다시 런 랭스 코딩과 베리어블 랭스 코딩, 허프만 코딩을 통해서 압축될 것입니다. 다시 먹스를 통해서 버퍼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버퍼에 저장된 컴프레스 데이터, 압축된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출력될 것입니다. 버퍼를 통해서 레이트 컨트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압축률, 레이트를 제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화 테이블을 변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양자화 테이블의 고주파 성분에 대응되는 계수값들을 크게 하면 대부분의 고주파 성분들이 0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손실률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압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양자화 테이블의 고주파 성분에 해당되는 계수값들을 더 작게 한다면 손실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압축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화 테이블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압축률, 레이트를, 컨버레이션 레이트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은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꾸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직류 성분으로부터 더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계속 진행해 가면서 1차원 배열로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들을 바꾸는 과정을 지그재그 스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런 랭스 코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런 랭스 코딩, 즉 다시 말하면 MPEG에서는 앞에 0이 몇 번 반복되는가, 0이 반복되는 횟수, 스킵과 밸류의 형태로 나타내는 부분이 런 랭스 코딩인 것입니다. 베리어블 랭스 코딩이라는 것은 빈도수에 따라서 각각의 비트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변 길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자화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양자화 과정에서 양자화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 양자화 간격을 더 넓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자화 간격을 촘촘히 하면 에러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당된 비트수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8개의 레벨로 양자화할 경우에 각각 3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양자와 간격이 넓어서 4개의 레벨로 양자화한다고 한다면 각각의 데이터는 2비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량은 줄어들지만 양자와 오차는 커지는 것입니다. 아이픽처 생성 과정 간단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 영역 리던던시에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영역에서의 중복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 내에서 이웃한 하소 간의 그레이 레벨 차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저주파 성분이 고주파 성분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의 에너지는 저주파 성분의 에너지보다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곧 DCT를 이용한 영상 압축 기법, 변환 부호화인 것입니다. RGB 컬러 영상이 주어지면 YUV 또는 YCBCR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블록 단위로 분할한 다음에 DCT 변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DCT 변환을 수행하면 그 결과를 다시 양자화 테이블로 양자화하는 것입니다. 양자화하면 그 고주파 성분들의 대부분 값들은 0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64개의 데이터가 더 적은 몇 개의 데이터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압축된다는 것은 공간적인 중복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의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하소 간의 이웃한 하소 간의 그레이 레벨 차는 크지 않다는 것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웃한 하소 간의 그레이 레벨 차, 공간 영역에서의 영상 데이터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 차가 크지 않다,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셜 리던던시를 줄이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압축 방식이 DCT 변환을 이용한 변환 부호화라는 것입니다. 크로미넌스 포맷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EG에서는 RGB 컬러 영상을 YCBCR 영상으로 변환해서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Y 부분은 휘도 부분, 밝기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입니다. 미리 서브 샘플링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미넌스, 즉 색차 성분에 해당하는 CB와 CR 성분은 미리 서브 샘플링에 의해서 데이터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CBCR을 서브 샘플링할 것이냐에 관련된 포맷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4대 4대 4 포맷, 4대 2대 2 포맷, 4대 2대 0 포맷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4대 4대 4 포맷은 원래의 데이터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YCBCR 모두 4대 4대 4 동일한 데이터의 개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그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서브 샘플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란 부분이 루미넌스 휘도 성분인 것입니다. 크로미넌스 분홍색 부분이 CBCR 성분인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에 휘도 성분, Y 성분도 있고 CBCR 성분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소에 Y 성분, 즉 파란 성분도 있고 CBCR에 관련된 크로미넌스 성분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그대로 YCBCR 한 하소에 Y 하나, CB 하나, CR 하나 각각 존재하는 대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서브 샘플링을 수행하지 않는 포맷인 것입니다. 다음 4대 2대 2 포맷은 밝기 성분, 피더 성분 Y값이 4개이면 각각 CBCR, UV 값은 각각 2개, 반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Y값, 파란 부분인 것입니다. Y값은 지금 4개의 하소라고 한다면 각각의 하소에 하나씩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CBCR도 각각 하소마다 하나씩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2개당 하나만 할당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CBCR 값을 같은 이웃단 하소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 둘, 셋, 4개, 하소가 4개라면 4개의 CBCR 값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2개의 CBCR 값, 분홍색 2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로 부분으로 2대1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서브 샘플링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Y에 비해서 UV, 즉 CBCR의 데이터는 반이 되는 것입니다. 4대 2대 0 포맷은 Y값이 4개이면
u와 v 값은 각각 하나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소가 4개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마다 y값이 배당될 것입니다. y값은 그대로 손실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서브샘플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4개에 대응되는 각각의 CBCR 값, 분홍색도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미리 압축시키기 위해서 CBCR 값, 즉 색차 성분을 서브샘플링 하기 위해서 4개당 하나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4개의 평균을 내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각적으로 사람들은 영상의 화질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인간의 눈에 덜 민감한 UV 값, CBCR 값은 미리 서브샘플링에 의해서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고 4분의 1로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CBCR 값, Y값과 동일하게 축소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소시키는 율에 따라서 4대 4대 4 포맷, 4대 2대 2 포맷, 4대 2대 0 포맷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션 에스티메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예측해서 그 결과로서 모션 벡터,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n번째 프레임인 것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인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 이전 프레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프레임, 즉 n번째 프레임에 존재하는 특정 블록이 현재 프레임 n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 동일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n번째 프레임에 존재하는 동일 블록이 n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위치만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n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을 예측할 경우 이전 프레임 n번째 프레임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번째 프레임의 이 위치에 존재하는 블록이 n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는 이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만 기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x방향으로 이동한 값, y방향으로 이동한 값을 기술하면 그 값이 곧 모션 벡터, 움직임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움직임 벡터만 있으면 이전 프레임, n번째 프레임으로부터 특정 블록을 움직임 벡터의 양만큼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션 에스티메이션과 모션 벡터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